평소에요, 뭐 친구라고 지내거나 참 가까운 친척이라고 지내는데 내가 잘 살고 내가 편안할 때는 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막상 부도가 나거나 망해가지고 돈 좀 빌리려면 친구인가 아닌가 친척인가 아닌가 판가름이 나게 되죠. 자,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 꼴입니다. 중국은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시진핑이 뻔뻔하게 뭐 동북아시아의 이런 위기는 모두 대화로 해결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이게 해결 안 될 줄 중국이 제일 잘 알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대화 운운하면서 이런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한국의 사드 배치가 되는 데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중국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중국이 보이는 반응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은 사드 배치 쪽이 훨씬 더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놓고 중국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한테 그동안에 돈 안 드는 립 서비스로 한국을 아주 싼 맛에 시진핑 왔을 때 서울대 도서관에 뭐 책 5,000권, 서울대 학생 뭐 100명 초청 어쩌고 저쩌고 참 싼 값이에요. 한국 잘 끌고 다녔습니다. 몇 년간요.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이 정말 쉬운 상대라고 생각하면서 9월 3일 날 한국 대통령을 자기들 열병식,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에 막루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중국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고 러시아까지도 잇따라서요. 이 지금 한국 대사를 불러다가 조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 연휴 때요. 김장수 주중 대사, 러시아의 박노벽 주로 대사, 주로 한국 대사 이런 분들이요. 각국의 정부에 불려다니기 바빴습니다. 외교적 용어로 초치라고 하는데 사실 불러가 야 너 똑바로 해 하고 겁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군사 훈련을 한반도 주변에서 막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미사일 운영부대 로켓 군대가 한반도와 인접한 동북지역에서 미사일 운반 차량에 실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 배치를 하고 항모 킬러라고 보이는 중거리 전략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요. 중국 TV에서 공개됐고 그 다음에 중국은 춘절에도 이 동북지역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있는 이런 부대들이 또 중국 곳곳에 있는 주요 부대들이 훈련하는 장면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 동부군구 공보처도 이 동부군구 소속 군인 2,000명이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 있는 사격장에서 군사훈련했다. 그러면서 이 훈련에서 여러가지 신무기와 이런 것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결국은 러시아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항의하는 모습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과시했죠. 즉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군사훈련을 한반도 근처에서 하면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요. 이 한미 간이 최대한 빨리 결정키로 했는데 중국을 의식해서 서해안인 평택이나 군산이 아니라 그 군산에 있는 미군 비행기지가 있고 또 이 평택은 모든 이 남한의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 배치해야 되는데 서해안을 마치 자기 앞마당처럼 생각하고 중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사적으로요. 그래서 한국의 이 군함이나 또 미국과의 어떤 합동작전이 서해안에서 전개될 때는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기가 찬데요. 중국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중국의 어부들까지 서해안에서는 강도질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을 의식해서 사드를 경북 지역에 배치를 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경북 지역에 배치한다라는 칠곡이나 외관, 대구 등에 할 가능성이 있다. 자, 군사적으로 보면 평택 배치가 맞지만 중국 코앞에 있는 서해안 도시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에서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국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동해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 이왕 사드 배치하고 개성공단 문 닫으려 했으면 이런 거 의식하지 말고 좀 하세요. 제가 아침에 TV에서 통일대박이라고 3년 전에
대통령이 2014년 1월 달에 했죠. 1월 신년 담화에서 말했는데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걸 참 입안했던 참모가 안타깝다고 비판을 좀 했습니다. 한치 앞을 못 나보고 통일 대박을 이야기를 합니까? 통일 쪽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과정과 고난을 겪어야 통일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박보다는 쪽박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저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열병식 갈 때 한중 관계가 최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은 경제해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대통령이 가는 거다 했습니다. 우매한 정치인들 박수 쳤고 국민 다수도 박수 쳤습니다. 결과가 오늘날 이래 됐습니다. 근데 이 지경에 놓여 있어도 동해안에 배치한다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해안에 배치하면 그럼 러시아가 또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서해는 중국의 앞바다, 동해는 러시아의 앞바다 아닙니까? 블라디보스톡이 러시아의 최대 군항이자 이 사실 러시아의 동부지구, 연해주라고 불리는 그 동부지구는 러시아로서는 군사적인 가치가 최상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 사실상 얼마 전까지는 군 전용 항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이왕에 참 우리도 한번 힘써보겠다고 하다가 헛힘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변명을 답니까? 언론에. 설사 그냥 칠곡에 하든 외관에 하든 대구에 하든 조용히 그냥 결정해서 그게 해버리면 되죠. 정말 기가 찹니다. 자, 또 더 기가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고 있는 야당 의원들 기가 찹니다. 그저께요,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이 채택된 모양인데 5명이 기권했는데 그 기권한 사람들이 아직 북한을 규탄한다라고 하는 결의안에 대화 협력을 노력한다 이런 표현을 넣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또 야당에서는 특히 국민의당 그 규탄 결의안에 미사일 방어라는 말을 그걸 반대하고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넣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한국형 미사일 방어 갖고 북한이 쏘아대는 장거리 미사일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도 현실화 되려면 7, 8년 걸리는데 지금 우리 계획이 그렇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지금 북한은 미사일 거의 개발을 다 완료해 가고 있는데 무슨 놈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입니까? 자, 그렇게 말을 하는 요인에 뭐가 있습니까? 배경에는요. 북한과는 대화와 평화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환상 같은 DJ 독트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DJ는 2000년에 북한에 가서 6.15 정상회담을 하고 6.15 선언을 하고 그 결과로 또 그해 말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해서 그랬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하고 수많은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DJ 독트린은 이제 폐기돼야죠.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상당수는요. 북한이 지령을 내리고 그 지령을 중간에서 운동권 단체, 한국의 좌파 종북 단체들이 전달하고 그 단체 출신으로 배지를 단 사람들이 그런 의사를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국민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신중해야 된다. 사실상 반대. 국민의당 사실상 반대. 사드 배치에 대해서요. 자, 기가 찹니다. 이 와중에서도요. 북한 잉크맵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유보하고 있고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금융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북한은 아마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측에서 아마 사드 배치한다고 할 건데 이 부분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격화될 거다. 그리고 남쪽에서 친북 친중파와 친미 친일파가 격돌을 할 것이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겨냥해서 남쪽의 국론 분열 상황을 가속화시키자. 이런 계산이 다 들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더더욱이 이런 국론 분열 상황을 가속화시킬 겁니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요, 이분들이 이제 막 뜯을 겁니다. 그러면 야당은
금강산 개성 그 다음에 관광이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개성과 이 연결된 철도가 또 문을 닫았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남북 교류협력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 것은 한반도에 전쟁을 위협을 가져온다고 떠들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면밀히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7월 달에 수십 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대회, 이 당대회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내겠다. 자, 우리는 이미 우주에 웬만한 나라는 흉내도 못 내는, 한국은 아직 하지도 못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우주에 올려보냈다. 그것이 위성 궤도를 따라서 성공적으로 도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자, 이제 우리가 개발한 수소폭탄과 이 장거리 미사일 ICBM을 결합해서 미국을 향해서 쏠 수도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떠들면서 과학 강성대국을 운운하면서 군사력으로 강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3월 달부터 뭐 키 리졸브나 뭐 독수리 훈련 같은 한미 연합 훈련 등에 대해서 북한이 세게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북한은 한국이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남 도발을 100% 할 겁니다. 끈끈이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 같이 한 번 할 때마다 북한 화폐 가치로도 수천억이 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는 북한 체제가 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 들여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쇼를 하고 그 쇼를 힘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돈 안 드는 재래식 도발이나 누가 했는지 모르는 테러를 자행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한이 국지 도발 후 후방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북한은 그를 통해서 이 한반도의 한반도 리스크, 그러니까 경제를 갖다가 굉장히 뒤흔드는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갖다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대통령의 결단으로 했지만은 이것이요 우리 페이스대로 꼭 흘러가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북한은 한국 측에서 박 대통령이나 여당의 이런 결정이 국민들 다수에 의해서 이 불만이 나올 만한 그런 사건을 저지를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한마디로 전쟁의 위협까지 몰고 가는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반대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노릴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어떤 도발에 대응을 또 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판단으로 이런 도발에 대해서 잘 대응해 갈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은 정부의 판단이 곳곳에서 미스가 있었던 부분도 많기 때문에 꼭 우리 페이스대로 갈 거라고 확신하기는 현재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남남 갈등이 대규모로 유발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과거처럼 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이 도발하고 그 다음에 강경 대응하면 무조건 지지가 여건으로 모인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간에 남한의 많은 정치인들, 특히 야권에서는 그 정치인들 스스로가 이 개성공단이나 북한과의 평화 교류 협력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돈으로라도 평화를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협력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집중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이나 그 정당의 지지자들은 마치 그 사람들 일부 정치인이 형성해 놓은 대북 관계에 대한 정책이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깨어져 나갈 때 이제는 자신들 스스로가 정치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강하게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북한에 강하게 나갈 때는 즉 돈을 평화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게 북한을 압박할 때만이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참고 견디면서 정부에 호응해야 되는데 그 인내가 얼마나 갈지도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고려하면서 대응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이 국방부 관료나 이 정부의 관료들 그리고 대통령의 참모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원칙대로 제대로 처리를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요, 러시아와 중국이 자국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즉 자국 군대가 사드의 배치에 수반되는 이 엑스밴드 레이더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옳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우리는 북한용으로만 쓰겠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한 600km 정도만 탐지하겠다 이러는데 이 전진 배치용으로 하면 1800에서 2000km가 되지 않냐. 그럼 우리 다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배치를 해서 레이더를 이렇게 풀다 하더라도 결국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높은 고도에 있는 물체만 탐지가 되지 지상은 탐지가 안 되는 겁니다. 사드가 뭐 아래 위를 다 훑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구 같은 물체에 있어서 이렇게 한 방향을 얹어서 스크린 낸다 보십시오. 나중에는 허공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